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확정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의 정리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및 자본금 감자, 자산 매입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과세관청 소명 요구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가지급금 정리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없애고 앞으로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가 입금 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됨으로써 법인은 소득 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또한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송금 불산입이 가능하고 비상장 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계상되어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고 주식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계정이 표시되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기관 그리고 거래처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급여 인상, 적극적 배당 실시, 퇴직금 규정 정비, 특허 양수도, 자사주 매입, 감자 활용, 증여 활용 등이 있습니다. 1. 급여 인상과 배당 정책.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보험료, 유료비, 교육비, 월세 등 상당히 많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소득세도 오르지만 과소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이익잉여금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그 이익잉여금은 법인 청산 시 의제 배당으로 한 번에 과세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비용 처리도 하고 배당도 시의적절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법인세 절세와 의제 배당 소득세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배당도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이용하여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은 주주를 참여시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와 배당은 가지급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급여 인상과 배당 정책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 규정 정비. 급여를 인상하면 자연히 퇴직금도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10에서 20% 수준이므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정관 규정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사를 고려하여 가지급금을 모두 없앨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 양수도. 제조업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감정평가로 향후 효익이 발생되는 기간에 걸쳐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법인이 대표자가 개발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평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표자의 기여도 책정에 관한 것인데,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 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대표자의 특허 개발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근속 기간 중에 개발된 특허라면 회사의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출원된 것으로 보아 50% 이상의 기여도를 반영하게 되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활용한 가지급금 상환은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가장 추징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또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각의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식 매입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에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 목적 취득 후 2에서 3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기 주식 매입 행위를 자본감소 절차로 보아 국세청에서 유죄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5. 감자 활용. 최초 설립 시 액면가의 주식 가치가 몇 년 만에 10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 감자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유죄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감자대가와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여 가지급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배당 소득세의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은 다른 방안으로 처리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증여 활용.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질 귀속이 명확하다면 증여를 통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